자, 안녕하십니까. M&S 아카데미 부원장 김정홍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기존 설명회와는 조금 다르게 이제 영상을 녹화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이제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면으로 설명회를 못한다는 점 너무 아쉽습니다. 어머님들을 직접 뵙고 우리 학생들을 직접 이제 보고 이제 Q&A에 대한 설명회를 좀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코로나가 심해져서 저희 아쉽게 온라인으로 어머님들께 학생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기존 설명회와는 다르게 기존 설명회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어머님들이 기존에 이제 궁금했던 내용보다는 저희 학원에 대한 이제 정보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 입시나 이제 동탄 지역의 이제 문제 상황들, 그죠? 시험 난이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전달을 좀 목적으로 했었는데, 요번에는 저희가 이제 뭐 상담을 여러 번 하고 이제 학생들과도 이제 좀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님들과 이제 학생들이 평소에 굉장히 궁금했던 점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는 또 수업을 하느냐고 이제 못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존에 한 2주 동안 설문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의 질문들을 저희가 뽑아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질문했던 이제 질문들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 Q&A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1탄, 2탄, 3탄 지속해서 저희가 찍어서 업로드를 해서 어머님들께 이제 문자로 이제 링크 주소를 이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이 안 나왔더라도 그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찍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 초등부에서 어떤 관리들을 하고 있나요? 저희 초등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질문한 건 아니고 부모님들이 이 질문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중복적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는데, 초등부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여러 번의 이제 설명회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이거에 대한 관련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을 이제 볼 수 있는 영상을 굉장히 많이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답변을 또 드릴 텐데, 모든 내용을 이제 시험 관계상 모든 내용을 다 답변 드릴 수 없으니까 저희가 링크를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이거에 대한 정확한 자세한 답변을 또 추가적으로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저희 초등부에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개별반도 있고, 이제 정규반도 있고, 무지개 프로젝트라는 반도 있는데, 이제 어떤 반이든 간에 저희가 모든 이제 수업은 이제 이런 형태를 좀 띠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이제 공부를 하던 모든 과정에 대해서 기본, 실력, 심화, 이 3단계로 이루어지는 단계적 학습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처음부터 이제 심화를 풀면 굉장히 좋겠지만, 이제 수학이라는 거는 이제 단계적인 특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본 개념을 익히고, 그 다음에 실력, 그 다음에 심화 문제까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이제 단계적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희가 모든 과정에서 뭔가 개념을 건너뛰고 문제를 푼다거나 바로 심화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절대 없고, 저희는 이제 항상 기본, 실력, 심화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단계적 학습을 좀 항상 이제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초등부에서 굉장히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모든 개념이 중등 개념과 연계된다. 그러니까 중등 개념과의 연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굉장히 많은 단원들이 있는데, 이 단원들 중에서 모든 단원들이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단원은 없습니다. 모든 단원들이 중등 개념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모든 단원에서의 정확한 개념, 그리고 응용 문제 풀이, 그리고 심화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적 학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초등부를 구성하고 계시는 이제 선생님들도 모두가 초등부 수업만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초등부에 전담을 하고 계시지만
중등부 심화까지 이제 수업을 하실 수 있는 이제 전임 선생님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그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들한테 모든 초등부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수업보다 물론 중요한 게 이제 관리죠. 저희가 관리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크게 이제 소개해드릴 부분은 딱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프리노트, 아웃업노트. 이 프리노트를 저희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오답노트보다는 이제 프리노트를 훨씬 더 강조를 하고 있는데, 프리노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연구를 통해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조금 더 프리노트를 이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할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프리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 프리노트에 담을까?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연구를 하고, 좀 있으면 저희 이제 학원 자체적으로 프리노트가 또 개발이 돼서 이제 나오는데, 이 프리노트를 쓰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기가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푸는 과정이라든가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사용하는 이 개념들을 시각화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저희는 프리노트를 쓰는 겁니다. 이 시각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시각화를 하게 되면 이 풀이 과정을 이제 본인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풀이 과정을 썼던 거를 한눈에 이제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이 있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이제 풀이 과정을 이제 보면서 어디서 틀렸는지, 어떤 개념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논리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시각화를 통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실수가 굉장히 이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리노트를 계속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답노트가 있는데, 이제 오답노트를 저희가 이제 또 강조해서 쓰는 이유는 자기가 틀렸던 문제를 그냥 풀어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문제를 다시 적어보면서, 처음에 문제를 풀 때는 빠르게 푸느냐고 아이들이 못 보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 틀렸던 문제들을 오답노트에 이제 다시 한번 적어보면서 자기가 못 봤던 이제 수학 문제를 풀이 과정에 대한 조건이라든가, 자기가 빠졌던 조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자기가 못 봤던 풀이 과정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틀린 문제에 대한 정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어머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프리노트랑 오답노트. 실제로 제가 이제 수업하고 있는 학생 중에 하나는 프리노트를 쓸 때와 프리노트를 안 쓸 때의 정답률 차이가 굉장히 커요. 거의 2~3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도 항상 프리노트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 중에는 이제 아이들은 프리노트를 좀 받아들이지 못하죠. 왜냐면 이제 프리노트를 풀면은 숙제 시간도 굉장히 길어져요. 왜냐면 암산할 것을 풀이 과정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길어지는데, 근데 이제 풀이 과정은 프리노트를 쓰다 보면 처음에는 좀 오래 걸리죠. 왜냐면 자기가 안 쓰던 풀이를 계속 써야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점점 갈수록 익숙해지면 실제로 암산하는 것과 풀이 과정을 쓰는 것의 시간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등부 이런 것들이 이제 습관화가 되면 중등부 시험 이제 보러 갈 때 45분 동안 내신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때도 그렇게 시간 차이가 크지 않아요. 오히려 정답률이 올라가죠. 정확도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프리노트를 또 이제 저희가 또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서술형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서술형은 시험 대비 때만 공부한다고 서술형 점수가 올라갈까요? 절대 아니죠. 서술형은 평소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기 학생들이 프리노트를 쓰면서 평소에 서술형을 준비함에 굉장히 이제 노력을 저희가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프리노트와 오답노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한 권의 책을 정확하게 풀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 권을 정확하게 푸는 거, 이제 한 권의 책이 선정이 되면 그 책을 거의 3번 보는 효과의 시스템을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처음에 교재를 이제 숙제로 풀어오게 되죠. 수업 시간에도 물론 수업을 하고요. 두 번째,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 저희가 테스트는 숙제를 기반으로 내게 됩니다. 유사유형을 냅니다. 숙제를 아이들이 해온 거를 바탕으로 유사유형을 저희가 항상 테스트로 내기 때문에 그 숫자만 바뀌거나 어떤 표현이 바뀐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이제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 테스트에서 일정 수준에 이제 도달하지 않으면 그 틀린 문제들을 저희가 다 오답노트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권의 교재에서 숙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숙제에 대한 유사 문제를 풀이하고,
그리고 틀린 문제를 오답 노트를 또 쓰고 또 오답 노트를 풀고 이 한 권의 책을 3번씩 거의 반복하는 효과를 보면서 저희가 한 권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자. 그냥 한 번씩 다 푼다고 이 책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정확하게 복습하면서 한 권을 정확하게 공부하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제 초등부에서 올해부터 시작한 이제 관리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저희가 발표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초등부의 친구들은 이제 아마 이제 3, 4년, 5년 후에 이제 고등부에 진학하게 되면서 아마 고교 학점제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될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고교 학점제의 포인트는 이제 2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교 학점제의 포인트는 발표 수업과 논술형 수업. 논술형 수업은 저희가 아마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프리노트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길러질 거고, 발표 수업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수줍어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이제 시켜보니까 여기 앞에 뭐 8명 정도 앉아 있을 때 본인이 앞에 나와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자기가 생각과 풀이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굉장히 수줍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면 어디서든지 이제 자신있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풀이를 논리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습관이 이제 길러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저희가 대비하고자 초등부에서는 거의 2주에 한 번씩 발표 수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2, 3주에 한 번씩 이제 발표 수업을 하고 자기가 틀렸던 문제를 발표하면서 그 틀린 문제도 다시 복습을 하게 되고 이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좀 자신감이나 이제 논리적으로 말하는 법 같은 거를 이제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표 수업을 올해 이제 처음 시도를 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이제 다듬어지지가 않은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수개월간 이제 저희가 거쳐서 완벽한 프로그램을 좀 구성을 하고 어머님들께도 이제 자녀가 이제 저희 학원 초등부에 이제 다니는 학생들이 있으면 저희가 발표 수업을 찍어 놓고 그걸 또 영상을 보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지금 말한 3가지 프리노트, 오답노트를 관리하는 것과 그리고 한 권의 책을 완벽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하는 것도 있었고 발표 수업에 대한 관리도 있었는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관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간 관계상 정확하게 뭐 다 설명드리진 못하니까 저희가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링크를 보시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질문, 초등부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째 질문입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질문이 나왔는데 초등학교 언제부터 전문학원에 오는 것이 좋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어머님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 질문에 대한 거는 제가 사실 이제 정확한 답은 없죠. 이제 개인마다 이제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학원 강사고, 학원 강사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전문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면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유가 뭐냐? 사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공부에 대한 습관과 수학을 생각하는 습관을 잡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보통 고등학교 때 전문학원을 처음 다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처음 학원을 다닌다고 아이들이 오면 전문 학원에 대한 이 시스템과 이제 공부 습관이 좀 많이 어려워해요. 너무 낯설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때는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죠. 어리면 어릴수록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기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좋은 습관들을 흡수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거는 이제 어머님들도 굉장히 인정을 할 텐데, 전문학원의 장점은 아이들을 이끌 수 있는 시스템과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전문학원에 이제 가는 이유는 전문적인 이제 선생님들한테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습관을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따라가기 위해서 전문학원에 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모든 과정에서 연산도 물론 중요합니다. 초등부에서 연산을 좀 많이 강조를 하죠. 근데 저는 연산보다는
심화 문제도 굉장히 심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바로 심화 문제를 풀 수 없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계적 학습을 통해서 심화 문제까지 이제 가는 거지만 이 심화 문제는 맞추려고 푸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려고 푸는 거거든요. 제 생각은.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과 해결하는 능력,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 심화 문제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들을 키우기에 사실 틀려도 좋죠. 근데 심화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풀어봐야겠다. 저렇게 적용을 시켜봐야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해결력이라든가 이제 해석력 같은 이제 능력들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심화 문제를 공부를 하려면 옆에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언제부터 전문학원에 오는 것이 좋을까요? 이거에 대한 답변은 저는 개인적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느 정도 답변이 좀 되셨나요? 좀 장황하게 좀 얘기한 감이 있긴 한데 어머님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학원에 또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 프로젝트에 대한 또 질문이 나왔네요. 무지개 프로젝트. 무지개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아직까지는 좀 생소하신 어머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저희가 학원에 이제 본관에 이제 올라오게 되면 큰 화면에 무지개 프로젝트 이제 광고 영상이라고 계속 이제 틀어놓고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이제 가면서 보면서 이 무지개 프로젝트가 뭐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이제 학생들도 있고 어머님들도 이제 가끔씩 이제 상담 전화 오시면 무지개 프로젝트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번 이제 질문 중에도 무지개 프로젝트가 이제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이제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무지개 프로젝트는 저희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계획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교재와 개념 영상 촬영, 문제풀이 영상을 같이 찍고 있는데 영상 촬영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교재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고 영상 촬영도 지금 찍는 것처럼 자체적으로 저희가 찍고 있습니다. 무지개 프로젝트라는 거는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총 7개의 단원이 있어요. 중1과정, 중2과정, 중3과정,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수학상, 수학하, 고등학교 2학년에 수학 1과 수학 2라는 과목, 총 7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7개의 과정을 총 2년이면 약 96주죠. 96주 동안 기본적인 개념부터 중상 문제, 실력 문제까지 2회독을 통해서 이 고2까지 빠르게 선행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2회독을 하게 돼요. 모든 과정에 대한 중1부터 고2까지 이 과정에 대한 모든 이 단원에 대한 이 개념 수업과 이제 문제풀이 수업을 좀 단계별로 진행을 하면서 2회독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좀 힘들죠. 아이들이 96주 동안 2년 동안 이제 5개 학년에 걸친 수학을 이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무지개 프로젝트는 사실 이제 아무나 들어올 수 있거나 아무나 도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레벨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이 아이가 이 프로그램을 좀 이수할 수 있는 상태인지 어느 정도 레벨이 돼 있는지를 이제 판단하고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선발고사를 통해서 선발된 학생들만 무지개 프로젝트를 좀 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2년이 걸려요.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나야 되냐면 중학교 2학년이 되기 전 중학교 1학년 마지막 겨울방학이죠. 그때쯤이면 이제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무지개 프로젝트의 대상 학년은 6학년까지입니다. 6학년 시작할 때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2년이 걸리기 때문에 6학년 이전에 6학년 이전 학생들이고 그리고 초등 과정까지 심화까지 다 공부한 학생들만 무지개 프로젝트 선발고사에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지원해서 이제 선발고사에 합격한 친구들만 무지개 프로젝트 반에 이제 구성이 돼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2기거든요. 내년이면 이제 3기인데 지금 2개 반이 이제 운영 중이에요. 아이들 1기는 한 1년 정도 지났고 2기는 지금 한 달 반 정도 이제 지난 것 같아요.
아이들 잘 따라오고 있고 좀 시간이 남아서 심화까지 다루는 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론 힘들지만 좀 어떤 학생들이 들으면 좋냐면 자기가 좀 이제 수업에 대한 이해력이 빠르고 이해력이 빠른 학생, 그리고 공부 습관이 좀 잘 돼 있는 학생, 욕심이 있는 학생, 그리고 빠른 선행을 통해서 이제 과고나 좀 특목고, 그리고 국제고, 뭐 외고 이런데 또 그리고 이제 자사고 이런데 이제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은 선발고사에 좀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선발고사를 통해서 무지개 프로젝트에 이제 입반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한 프로그램이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정규반이랑은 좀 이제 다릅니다. 정규반보다 수업 시간도 좀 더 길고 정확한 또 이제 많은 관리들이 또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긴 해요. 이제 공부량도 많고 숙제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긴 하지만 아이들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제 아직 즐겁게 다니고 있고 성취감을 좀 선행이 빠르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빠른 선행이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이제 성취감도 좀 느끼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좀 잘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학원에 전화 주셔서 상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무지개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제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것도 무지개 프로젝트에 대한 영상을 좀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이거 좀 찾아 들어가셔서 무지개 프로젝트에 대한 정확한 이제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 미래에 성공한다면 수학이 중요할까요? 이 질문은 어머님들보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수학이 중요할까요? 글쎄요. 이 질문에 대한 건 개인마다 생각이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성공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정확한 답변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좀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또 대학교 이제 20대 시절 또 30대 시절을 이제 보내면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현재 충실히 살면 어떠한 미래도 대비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뻔한 소리겠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아시나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떤 모습일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을지 이거를 정확하게 좀 예상할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확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좀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결정돼 있지 않다고 해서 그냥 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 도움이 될 수 있게 지금 현재를 충분히 사는 겁니다. 충분히 충실하게 사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거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일 텐데,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학생들일 텐데, 학생들의 본분은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거죠. 주어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 이 수학이라는 과목이 미래에 뭐가 도움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 모든 과목 그리고 또는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둔다면 여러분들 미래에 어떠한 형태로든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자신 있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이 수학이라는 과목이 나는 이렇게 성공할 건데 너무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정확하지 않는 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수학을 좀 열심히 공부하면 어떠한 형태로든 내가 뭘 결정하든 간에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다 주관적인 생각이라서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선생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지금 주어진 상황에 굉장히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 성공한다면 수학이 중요할까요? 이거에 대한 답변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수학이 성공에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확하지 않는 미래를 대비하려면 현재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답변을 드릴 질문은 다 끝났는데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중등부 팀장님과 이제 고등부 팀장님 그리고 이제 원장님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답변을 달아주실 겁니다. 자기가 질문했던 게 이제 안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저희가 2탄, 3탄, 4탄을 통해서 들어왔던 질문들은 대부분 다 질문을 하려고 저희가 영상을 찍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다려 주시고 계속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고 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학원에 문의 주시면 상담을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부원장 김정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